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제기한 부분들이 공정과 기업결합 심사를 함에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을 뭐로 볼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적하셨습니다. 회사 규모에서 본다면 그게 빠져나갈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LNT나 초등 유조선 관련된 이 시장으로 한정이 본다면 충분히 이게 경쟁 제한 여부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아마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대응할 때 좀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오셨습니다만 우리 정말 기업 결합 관련돼서의 좀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아마 이제 토론을 하실 김남주 민변에 오셨습니다. 좀 늦게 오신 소개로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이제 민변으로 돼 있는데 지금 민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좀 늦은 이유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하도급 대책위원회, 조선하도급 대책위원회가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취지는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심사 과정에서 하도급 갑질 행위한 것이 명확하게 판단 요소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업 결합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도급 회사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지 않는 한 기업 결합 승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작성한 것도 거의 비슷한 취지입니다. 제가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 결합으로 인해서 경제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선 제가 준비한 토론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기업 결합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구매하는 입장도 있고 우리 군함을 발전한다는 건 국방부나 정부가 구매자겠죠. 근데 또 여기에 납품하는 납품처로서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기업결합 심사 결정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로서 위치뿐만 아니라 수요자로서 구매자로서의 위치 그런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는 하도급과 고용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 부분이 추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인데 예외적인 허용 대상이 되는지 좀 면밀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봐야 된다. 근데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신청인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어떤 효율성 증대가 있다는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아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외부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의 해양 플랜트 등 출혈 경쟁을 막는 것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 인상 효과라는 것이 효율성 증대 효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규범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두 기업 결합하는 두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조정해서 통제해서 자기들의 선박 가격을 올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성 증대 효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 회사가 선박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주요 부분을 빼고 나면 그럼 무슨 효율성이 남는 건가? 물류를 통합해서 아니면 영업 이런 일정 부분에 중복되는 통합이 있겠지만 그 효율성 증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통합을 하면 아마 고용 구조조정이 있을 텐데 그런 고용 구조조정
기업의 폐해를 능가하는 효용이 있는 건지, 또 기업 결합 외에는 그런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사회적으로는 뭐 신청서 내부에, 신청서 자체에서는 여러 입증 자료가 들어가서 입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희가 보기에는 좀 의문이다. 그리고 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이 회생 불가능한 회사인 경우에는 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텐데, 대우조선해양의 뭐 재무제표상으로만 보면 현재 자산도 이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니고요, 한 3조 원인가요 이상 순자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으로도 올해 보니까는 올해 1사분기인가요? 1사분기가 한 1조 원 이상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동안 계속 적자,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 불가능한 회사에 해당하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산업문화회의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회계상 이익에 불과하다, 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일단은 자산,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런 측면에서 회생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 기업 결합으로 해서 오는 폐해, 이런 것들은 주장되는 것은 좀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의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고용이 불안정해진 점, 그 다음에 지역 경제, 거제나 울산의 지역 경제가 또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 이슈까지 있어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2번의 신고 조사를 했고, 거기서 첫 번째는 한 2억 원 정도의 과징금, 두 번째는 한 107억 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돼서 벌점이 거의 10.5점을 감산점수 없던 한 10.5점 정도가 부과될 상태였는데, 지난 5월달이나 6월달인가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가까스로 그 벌점 부과는 면했습니다. 근데 벌점 부과가 5점 이상이면은 공공발주의 입찰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발주하는 잠수함을 모두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수주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그런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할지 말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역시 하도급 위반으로 현재 직권조사를 받고 있고, 6월 말경에 이미 조사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하고, 아마 예상하기로는 한 10월 정도에는 전원회의를 열어서 제재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회사들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또 하도급 회사들한테는 전혀 미안하다는 말, 뭐 자기 잘못을 시인하거나 이런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했던 자료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되면서 저도 좀 봤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문건에 보면은 자기들이 서면을 하도급 회사에 발급하지 않아서 부과될 과징금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스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과징금을 적게 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전략을 막 짜고 했던 자료들이 내부적으로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스스로 하도급법 위반, 그러니까 대금을 지연 아니면 미지급하고 수정 추가 공사에 대해서 아예 돈을 주지 않았던 그런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하고 위법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사가 과연 기업 결합한 후에는 개과천선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2개의 회사가 결합되면은 이 을들에 대한 갑의 지위는 훨씬 더 공고해지기 때문에 더 갑질을 할 우려는 농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비슷한 예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형사사건 변론을 하면 뭐 폭행사건이다, 뭐 이빨을 몇 대를 부러뜨리기 뭐 이런 사안이다 치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하고 치료비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합의해서 탄원서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전혀 자기는 때린 적도 없고 뻔한 증거가 있으면서 때린 적도 없고 치료비도 한 번도 안 주고 있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과연 법원에 선고할 수 있을지 뭐 얘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요 하도급 측면만 보면 제가 공정거래 위험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지 뭐 그것이 하도급 회사뿐만 아니라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 그리고 뭐 엔진 부품 최근에는 뭐 보니까 엔진 부품을 회사하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의 기술을 탈취해서 현대중공업이 다른 하도급 회사에게 그 기술을 유포했다든지 이런 혐의로 지금 현재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이 을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기업결합 이후에 개선될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가 되고 판단되어야 된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기업결합을 불승인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면 우리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해보면 멸종위기 뭐 생물 환경이 굉장히 파괴되면 저감 대책이라는 걸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감 대책이 적절히 효용이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해야 되거든요. 고용 안정, 그 다음에 하도급법 위반의 갑질 이런 것들이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약속이 미이행되면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고 그 결정문에 담겨서 미이행되면 뭐 아주 심각하게는 분리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조치를 하더라도 제재가 명확히 가해져야지 안심하고 을들은 이 기업결합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준비한 말은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하도급 회사가 폐업한 회사들을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233개의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만 보더라도 사내하도급 129개 회사 중에서 49개 회사, 한 40% 가까이 되는 회사가 계약이 해지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에 몰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세상을 등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재 뭐 농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현재 감옥에서 임금체불능으로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뭐 뒤에 보니까 이제 자본 당기순이익이 19년도에 거의 1조 원 가까이 됐고요. 현금 자산도 1조 원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예외 사항을 예외적인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저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논리를 제시할 때 특히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상대방 논리가 좀 공개되고 사회적 논쟁이 좀 되면 뭐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치겠습니다. 예.